안녕하십니까, 오토모톡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판매하지 않는 국산 자동차, 해외 전략차종이라고 부르는 그 차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입니다. 산타크루즈의 크기는 전장 195.7인치, 전폭 75인치, 전고 66.7인치입니다. 단위가 인치라서 당황스러우셨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전장 4970mm, 전폭 1905mm, 전고 1694mm고 휠베이스는 3005mm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국산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가 전장 5095mm, 전폭 1950mm, 전고 1870mm, 휠베이스 3100mm로 산타크루즈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더 작은, 북미에서 홍보하고 있는 문구 그대로 컴팩트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재 공간은 가로 1323mm, 세로 1229mm로 역시나 렉스턴 스포츠보다 작습니다. 산타크루즈의 엔진은 2.5 가솔린과 가솔린 터보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위 트림에는 2.5 가솔린, 상위 트림에는 가솔린 터보를 쓰고 있는데 2.5 가솔린 엔진은 191마력에 토크 181파운드피트, 터보 엔진은 281마력에 토크 311파운드피트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약 188.5Nm마력에 25kgm, 약 277Nm마력에 43kgm입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2.2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187Nm마력에 40.8kgm네요. 적재 중량은 최대 640kg이고 견인 능력은 이륜구동일 때 1588kg, 올휠 드라이브일 때 2268kg로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를 한다면은 적재 중량은 약 140kg 정도 더 많지만 견인 능력은 렉스턴 스포츠가 3000kg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차량의 샤시는 유니바디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이 유니바디 방식의 픽업 트럭이 많지는 않아요. 혼다의 리치라인, 포드의 매버릭 정도인데 각 제조사에서도 픽업 트럭에는 프레임바디 방식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건지 픽업 트럭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에서도 유니바디 방식의 픽업 트럭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산타크루즈의 전면부 외형은 일단 투싼의 일부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지 부품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사이즈만 보더라도 전폭이나 전고 모두가 산타크루즈가 투싼보다 더 크니까요. 다만 라디에이터 그레일과 DRL의 디자인이 투싼과 동일합니다. 헤드라이트나 턴 시그널, 프론트 범퍼, 보닛은 투싼과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디자인이 투싼의 컨셉을 차용해서 그런지 흔히들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런 투박한 디자인이 아닌 도심형 SUV의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 자체가 울끈불끈 머슬 라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라인이에요. C필러를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각진 라인이 아니라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부드럽게 데크 라인과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라인은 수평으로 오다가 뒷문 중간쯤부터 꺾여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북미에서는 픽업 트럭은 매우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매우 깊게 박혀 있습니다. 판매량이 높은 도요타의 타코마, 포드의 F150, 다찌의 램, 쉐보레의 실버라도 등의 차량을 보면은 매우 직선적이고 볼드한 느낌 혹은 웅장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산타크루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픽업 트럭을 소유하고 싶은 여성 운전자를 타깃한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랄까요. 실내 디자인도 투싼의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고 IP와 센터 콘솔도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기어노브가 투싼은 버튼형이고 산타크루즈는 레버 타입이에요. 픽업 트럭의 아킬레스건, 뒷좌석 레그룸은 약 927mm로 역시나 렉스턴 스포츠보다 살짝 작습니다. 시트가 뒤로 얼마나 젖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각 잡고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외에 실내 디자인은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포드 매버릭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더 신박하게 다가오네요. 산타크루즈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데크 바닥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면은 하단에 꽤 큰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크 좌우측 벽에도 개폐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은 파워 아울렛과 조그마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를 접어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시트를 접어 올리게 되면 시트 하단에 또 하나의 숨겨진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해외의 다른 픽업 트럭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요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는 왜 없는 거야?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사양들 중에 흔히 기본으로 적용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은 빼고 나머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슬라이딩 데크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커버가 없고 데크탑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반면에, 산타크루즈는 SEL 트림에는 옵션으로, 상위 2개 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데크탑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 형태나 슬라이딩 커버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식일 거예요. 그리고 썬루프도 상위 트림에는 기본 적용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인치 터치 오디오가 기본, 최상위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고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는 VSM, TPMS,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석 승계 관리, 하이빔 보조 기능이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사각지대 충돌 방지나 후방 충돌 방지 기능은 상위 2개 트림에 기본 적용, 서라운드 모니터, 사각지대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최상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양 하나만큼은 다른 픽업보다 확실한 우위에 서 있네요. 자, 옵션 장난질의 대명사 현대자동차께서 과연 북미 시장에서도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산타크루즈의 옵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SE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선택 가능한 옵션은 상시 사륜구동이 사양 관련된 옵션이고, 눈부심 방지 플러스 홈링크 룸미러, 베드매트, 카고네트, 구급상자, 카고 패키지, 머드가드, 토잉 위치, 휠 잠금 장치 등의 옵션은 액세서리로 분류가 됩니다. SEL 트림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액티비티 패키지가 추가되는데, SEL 프리미엄부터는 액티비티 패키지와 올휠 드라이브가 기본 적용이라서 그나마 있던 사양 관련 옵션이 사라집니다. 국내 고객은 호구냐? 이 액세서리로 분류된 옵션 사양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녀석이 2개 있죠. 홈링크와 휠 잠금 장치인데, 홈링크는 게러지 문을 개폐하는 장치와 연동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설정을 해두면은 차 안에서 룸미러에 있는 버튼으로 내 집 주차장의 셔터를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휠 잠금 장치라는 거는 바퀴의 볼트 중 하나를 잠금 장치로 바꿔서 함께 제공되는 키로만 바퀴를 떼어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말은 자동차 바퀴를 도둑 맞는 일이 잦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전거 바퀴는 도둑 맞아 봤지만 자동차 바퀴까지 훔쳐가다니 미국은 참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타크루즈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타크루즈는 기본 가격 23,990달러부터 시작이고, 최상위 트림의 모든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은 4270달러가 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848만원부터 약 4780만원 정도 되네요. 안전사양은 빠방하지만 사이즈도 작고 연비도 안 좋고 디자인은 개취니까 패스하고요. 이런 차를 5천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할까요?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이 약 4만달러부터 시작이던데, 뭐 실제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나니까 차라리 북미 전략형 모델이 아닌 예쁜 디자인과 우수한 안전사양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가격도 렉스턴 스포츠를 타겟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산타크루즈였습니다. 만약에 산타크루즈가 국내에 출시를 한다면 과연 렉스턴 스포츠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 산타크루즈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